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저만큼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 사연을 적게 됐습니다. 아마도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선 왜 저러고 살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저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청자님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이 일을 당하면서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으니 말이죠. 사실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중학교 보내놓고 나니 이게 뭐지 싶은 일이 저한테도 생길이라곤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서 이래서 사람들이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나보다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죠. 어쨌든 지금부터 저한테 있었던 일을 사연 라디오를 통해 털어보려고 해요. 저와 남편의 만남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여느 연인들과 같이 서로 호감을 느낀 상태로 오래 연애를 하고 결국엔 결혼까지 온 정말 친구 같은 동반자로 지금껏 살아왔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에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정말 회사를 다니는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아니 회사마저도 본인이 내팽개치고 나왔으니 그마저 잘한다고 할 순 없겠네요. 오죽하면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랑 왜 사냐며 저한테 온갖 귓속말을 넣었을 정도니 말이에요. 하지만 전 이런 남편이란 사람의 가능성을 봤기에 같이 산다고 웃으며 대답해주곤 했죠. 우리 이제 첫째도 생겼는데 내가 더 많이 벌어와야지. 회사에서 이렇게 계속 월급쟁이만 하다 보면 언제 우리 자리 잡고 살겠어. 애들도 좋은 교육 시키려면 내가 사업으로 성공하는 수밖에 없겠다. 남편은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으로 일을 쉴 때 본인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며 다니던 회사도 나온 그런 사람이었죠. 처음엔 뱃속에 아이도 있겠다. 안정적인 직장을 당장 그만두겠다 말하는 남편을 뜯어 말릴까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을 보니 정말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던 게 보여서 저는 남편 마음대로 하라고 말해줬죠. 하지만 남편의 지인들은 그런 남편을 보며 미친 사람이라 욕했어요. 당연하겠죠. 누가 봐도 그런 시기가 아닌데 잘 다니던 회사를 박차고 나가서 마누라까지 고생길을 걷게 만드는 일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저와 자식 풍족하게 먹여 살려보겠다 노력하는 남편의 그런 모습들을 평생의 동반자라는 아내마저 믿어주지 못하면 뭘 할 수 있겠나 싶어 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이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은 충분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저한테 보답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남편에겐 금전운이라곤 따르지 않았죠. 어느 정도였냐 하면 말이죠. 남편이 하던 일이 잘 되려는 찰나에 사업이 엎어진다거나 좋은 거래가 들어왔다 싶으면 코시국 같은 상황이 예상치도 못하게 터진다던가. 그래도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었기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려는 모습이 전 대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업은 잘 해보려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제 눈엔 그저 남편의 상황이 아예 결과물이 없진 않은데 외부 상황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죠.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상태였던 것 같네요. 게다가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친정을 갈 때마다 부모님 붙잡고 하소연을 했었더랍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진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정말 우리 먹여 살리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의 길을 쏙 빼놓는 일이 이렇게 연속으로 생길 수 있어? 정말 속상해. 그래도 나랑 뱃속의 아기 좋은 것만 해주겠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친정 아빠는 묵묵히 아무 말도 없으셨지만 특히 엄마는 그런 남편의 태도를 높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엄만 천상 노력하는 사람이 못 이루는 일이라곤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진 않았나. 지금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유, 그러게. 최서방은 항상 그렇게 뭐가 될 것 같으면 사람을 좌절하게 만든다니. 옆에서 보는 내가 다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더라. 이번에 왜 중국하고 거래한다는 그것도 외교 상황인지 뭔지 때문에 고꾸라졌다며.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도 자식하고 관련 있는 사업 하겠다고 야심차게 원구류 쪽으로 돌아섰던 건데 그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요즘은 중국하고 길 터는 것도 일이래, 일. 그래, 나도 그 얘기 들었다. 저기 옆 동네 사시는 성경 이모 있지? 그 사람 조카가 최서방하고 비슷한 사업을 한다 하길래 내가 물어봤거든. 거기는 그래도 아직은 버틸만 하다던데 왜 항상 최서방한텐 최악의 사태만 일어났는지. 정말? 우리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미신도 일단은 믿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 제가 이 말까지 꺼내니 조용히 계시던 아빠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무슨 굿이 필요해? 사업이란 게 뭐 벌려놓기만 한다고 다 성공하면 대한민국에 못 사는 사람이 어디겠냐. 일단은 그냥 사위가 하는 거 지켜만 보고 있어. 솔직히 난 그놈 믿음직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너랑 손주 지키겠다 하는 거 보면 일단은 괜찮아 보이니 말이야. 솔직히 제 친정은 시댁보다는 잘 사는 편에 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배를 굶거나 제가 크면서 모자람 하나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제 뒷바라지까지 다 해주시던 부모님이었죠. 하지만 전 그런 부모님 재산으로 잘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남편에게 제 고집으로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자고 말하게 됐고요. 남편과 사귀할 때는 서로의 의견 조율이 조금 어렵기도 했어요. 남편은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안정적이게 잘 살 수 있지 않냐 했지만 어쨌든 서로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지금처럼은 지내고 있었으니 잘 헤쳐나가고 있는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에게 제 친가가 어느 정도로 산다, 시댁이 어느 정도로 사냐 서로 이야기 나눈 적은 없었어요. 그냥 전부 부모님들 재산인데 뭐가 그리 중요하냐 하면서 여태껏 살아왔죠. 솔직한 심정으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유별나단 생각도 할 정도였어요.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진 내 재산인 것도 아니고 제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은 아직 짱짱한 나이셨으니 말이에요. 부모님들 재산은 모두 노후에 그들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저였죠. 아무튼 제 친정은 부자까진 아니더라도 대학 교수직을 맡고 계신 아빠와 작지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물려받은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시는 엄마가 있었기에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못 먹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유복한 가정이었으니 전 행운아였던 건 분명했죠. 그런 부모님이 노후로 들고 있던 것 중에는 수도권에 좀 괜찮은 자리에 있는 상가 하나와 지방에 있는 땅이 전부였어요. 적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크게 대단한 것이 있다 말하긴 어려웠죠. 그중에 지방에 있는 땅에는 노후 가서 살 거라고 열심히 건물을 올리고 있었고 저는 이런 사실들을 남편과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결혼하고 살아도 서로 평생을 다른 길을 살아왔는데 모든 걸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마도 부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저도 알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로 오픈을 하며 사는 것이 맞다는 거 말이죠. 그렇지만 제 사정이 돼보신다면 청자님들도 저처럼 행동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숨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제 시모라는 사람이 워낙 돈에는 인색한 사람이기도 했고 뭔가 돈만 얽혔다 하면 큰 소리가 나기 일쑤였거든요.
결혼하기 직전만 해도 그래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평소에 양가 부모님들이 잔칫집을 많이 다니면서 은근히 결혼식을 크게 하시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 갓 나와서 이제야 자리 잡고 일하는 30대 초반 부부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크게 일을 벌이겠어요. 그렇게 되면 전부 빚밖에 안 남는 걸 뻔히 아는데. 그래서 이것만큼은 조금 도움을 받을까 싶은 생각을 잠시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 비용 내가 집에 얘기해봤는데 우리 엄만 절대 한 푼도 못 보태주신다고 하시네. 정말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없다. 서로 잘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말했는데. 남편의 말에 대충 상상은 갔습니다. 시모가 분명히 결혼식장 좋은 곳 왜 잡냐, 또 식대는 왜 그리 높게 잡냐 하면서 남편을 들들 볶았을 장면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엔 저희 부부 결혼식에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건 역시도 제 친정 부모님이었어요. 그러면서 막상 저희 식장에서 생색이란 생색을 다 내던 사람은 시모였죠. 그러니 시댁에 정을 붙이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결혼하고 나서는 바로 분가해서 지금 신혼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게다가 예시를 더 들어보자면 이런 일도 있었네요. 한참 남편이 사업 초기에 돈을 끌어다 쓰고 있을 때 저는 땡전 한 푼도 남편에게 도움받는 것 없이 혼자서 애를 케어하며 회사도 다녔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때 모든 생활비는 제 주머니 속에서 나왔고 그래도 아이에겐 좋은 것 입히고 먹여야지 하는 생각에 아이를 위한 지출은 아끼지 않던 그런 시기였죠. 하지만 불쑥불쑥 찾아온 시모는 저한테 항상 쓴소리만 하기 일쑤였어요. 얘,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니 없니? 너 아무리 애한테 좋은 것만 써야 한다고 하지만 네 남편은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이라고는 저렇게 라면 먹고 있는데 애는 이런 유기농 과자를 먹이고 있어? 이게 도대체 얼마야? 졸지에 저를 남편 뒷바라지도 안 하고 돈만 펑펑 쓰는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아이 갓 태어나고 나서 얼마나 힘든지 자식 가진 사람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 애가 그래도 얌전한 축에 속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한들 새벽마다 울어서 잠 깨우는 건 기본에 사업한다는 남편은 자기 일에 바빠 집을 자주 비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집안 살림에 생계 유지, 독박 육아까지 저는 정말 몸이 2개가 있어도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은 평일을 보내고 정말 주말만큼은 죽어라 누워서 쉬고 싶은 그런 짜증과 피곤이 누적된 상태였죠. 그러니 좋은 소리가 입에서 나갈 리가 없었습니다. 얼마 안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본인이 라면 먹고 싶다고 해서 먹고 있는 거고요. 어머님은 어머님 손자한테 그렇게 인색하고 싶으세요? 애 주는 걸 어떻게 아무거나 사줘요. 하나 사주는 거라도 제대로 된 거 사 먹이고 입혀야죠.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 쳤니? 네가 지금 애한테 해도 도가 지나치니 그런 것 아니냐? 네 수준에 이런 브랜드 옷이 가당키나 해? 그리고 아무리 유기농 해도 그렇지. 남편이 저리 라면 먹고 있으면 쪼르르 달려와서 반찬이라도 제대로 된 것 하나 꺼내주기라도 해야지. 그래도 너랑 애 먹여 살려보겠다 열심히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애를. 시모가 말한 옷들은 말이죠. 전부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것들이었어요. 안 그래도 혼자서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면서 제 걱정이 태산 같으셨거든요. 손주 귀한 거 아는 사람이 시댁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전부 얘기해도 시모는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댁에서는 저희 집이 얼마나 사는지,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랐으니까요. 엄마는 아무리 집이 살만하다 해도 사람은 항상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주의셨어요. 그래서 저도 평소 아끼면서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사람이었고요. 그렇다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돈을 아끼진 않았어요. 필요하다면 과지출을 해서라도 살 건 사고 할 건 해야 한다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였죠.
이런 상황이니 대화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시모는 너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저희 집안 이야기를 꺼내며 저한테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별로 제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아무리 네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지만 이런 브랜드 척척 사입히기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네 엄마가 하는 그 팬트 가게가 돈이 되면 얼마나 된다고. 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컸니? 앞으로는 내가 너 쓰는 거 하나하나 다 꼼꼼히 좀 봐야겠다. 내일부터 가계부 써서 나한테 보여줘. 알겠어? 저한테 가계부를 써서 보여달라는 말에는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번 돈들로 제가 알뜰살뜰 아껴가면서 사용하는데 그걸 왜 시모라는 이유로 모두 오픈하길 원하는지, 서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왜 잘 살고 있는 자기 아들 내외 집에 이렇게 찾아와서 당장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다 하며 입을 대는 것도 그렇고요. 물론 이런 얘기 남편에게 말을 했죠.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남편도 시모의 이런 태도를 그냥 웃고 넘기라는 겁니다. 원래 그런 양반이라 자기도 특별히 별다른 수가 없대요.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미 아이는 낳았지, 서로 잘 살겠다 결혼까지 했으니 말이에요. 이런 사소한 마찰은 그냥 감당할 수밖에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도 그런 시모의 태도에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인지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와서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업 말아먹기 시작한 뒤로부턴 내 말은 듣지도 않아. 내 부모님이지만 저렇게까지 나올 일인가 싶더라니까. 나도 뭐 내가 못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나?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왜? 밖에서 또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이 당신한테도 뭐라고 하셔? 갑자기 들어와서 대뜸 화만 내면 무슨 문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글쎄 당신도 어이없지 않아? 아무리 자기가 부모라지만 어떻게 자기 자식 자존심을 확 깎아내리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지?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보고 제발 얌전히 집에 처박혀 살라고 하더라. 밖에서 그만 사고치고 다니래.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맨날 그놈의 형이랑 계속 비교질만 하니 사람이 화가 안 나고 배겨. 남편의 잦은 실패로 시모 역시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태였죠. 게다가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 형이 또 학창시절에 공부를 엄청 잘해서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시모 눈에는 이런 자기 형과 비교하면서 남편을 엄청 괴롭혔을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였죠. 이런 좋지 않은 상황만 계속되는 것 같아 한번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한동안 우울하게 다니는 남편을 보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달려가서 엄마한테 부탁을 하나 했죠. 엄마, 솔직히 엄마 사위 말이야.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가게 하나 같이 차려보려고 하거든? 혹시 엄마 그 상가 있는 거 내가 들어가서 가게 좀 해도 될까? 내가 월세는 꼬박꼬박 넣어드릴게. 왜? 최서방 이번에도 그 무슨 사업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말아먹었대? 정말 하늘이 최서방을 버린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난리라니. 그리고 무슨 월세까지 내려고 그래. 됐어. 그냥 그 건물 너한테 준 셈 치고 당분간은 잊고 있을 테니까 관리비나 제때 내. 그래서 거기서 뭐 하려고? 카페? 아니면 식당 같은 거? 그 사람 친구 중에 소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거기서 납품받아서 고깃집이나 하나 해보려고. 그 친구라는 사람이 같이 사업하자고 그이한테 반씩 투자도 하자 그랬대. 2인 창업이니 그래도 이전보다 돈도 덜 날리고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해보자고 했어. 가게는 따로 구해본다고 하고. 그래. 그리고 엄마 말 기억하지? 아무리 결혼하고 애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 세상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보 공유하고 그러지 말고. 솔직히 돈이라는 게 그래. 없으면 무시당하고 많으면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응, 잘 알지. 부동산 얘기도 자세하게는 안 하려고. 엄마도 알잖아, 시어머니 성격. 부모님이 저희 결혼에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이 시모의 약간 허세 같은 부분이었거든요. 비싼 명품 아깝다며 아끼는 부모님과 달리 시모는 약간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는 것들을 어디서 구했는지 사서 온몸을 칭칭 두르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지금 상황에서 엄마가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엄마의 도움으로 남편에게 좋은 조건의 가게 하나 생겼다며 엄마의 상가 건물로 데려가 함께 살펴봤고 남편도 마음에 드는지 오랜만에 아주 기쁜 얼굴로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인테리어 구상을 막 입으로 떠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반응에 저도 오랜만에 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의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래는 다른 가게 아니었나? 제법 장사가 좀 됐던 곳으로 난 기억하고 있는데. 아, 원래 있던 분은 다른 곳으로 확장 이전하신다고 하더라고. 마침 시기도 좋았고 가게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지인이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빠 통해서 잘 이야기해서 좋은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었지. 역시 장인어른이야. 이래서 대학 교수는 아무나 한다는 소리 못한다니까. 다음에 찾아뵐 때 홍삼 같은 거라도 하나 해드려야겠어. 급하게 둘러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남편은 제 말을 순순히 믿어주더군요. 뭐 예의상 물어봤던 질문이었지만 그래도 아무 의심 없이 넘어간다는 사실에 전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셨죠. 그렇게 남편이 새로 차린 고깃집은 처음부터 입소문을 타서 그런지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정육점에서 막 떼오는 그런 고기도 아니고 직접 공수해서 오는 그런 고기였으니 고기 좋아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선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남편도 그렇고 같이 투자했던 친구도 고기 품질엔 정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남편의 가게가 북적이기 시작했을 무렵 저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고깃집 장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에 아이까지 보살펴야 했기에 매일이 피곤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받는 돈이 아닌 내 손으로 직접 돈을 번다는 일에 보람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남편 옆에서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면서 재밌게 장사를 했죠. 내가 어떤 가게 보니까 이런 반찬도 같이 내오던데 우리도 이런 부분은 따라해서 기왕 찾아오는 사람들 단골 만들기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어때? 입소문 잘 탔으니 아마 단골 만드는 건 꽤 쉬울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오는 손님들 계속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 변하지 않고 똑같이 계속 서비스만 잘 돌아가도록 유지하면 되는 거지. 당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큰 코 다쳐. 이때까지 말아먹은 사업들 기억 안 나? 당신 분명 그때도 다 할 수 있다면서 자만하고 있었잖아. 그러다가 일 엎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도 안 나냐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제 반응에 남편이 시무룩했습니다. 뭔가 불만 가득한 사람처럼 말이죠. 처음 맞이하는 성공이라 그런지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했는데 제 쪽은 그게 아니라고 소리쳤으니 왜 그럴까 한참 고민했죠.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남편의 고깃집이 대박을 치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시모가 가게 오픈 전에 저를 부르더군요. 너 요즘 우리 애 가게에서 일하면서 지낸다며? 게다가 네가 카운터 본다며? 왜 주인도 아닌 네가 카운터를 봐?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이 카운터를 보고 네가 주방 들어가서 주방 일을 거들든가 해야지.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카운터에 있는 걸 싫다는 식으로 말하는 시모의 태도가 뭔가 수상해 보였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일단 털어놨습니다.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카운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빙이랑 주방 다 같이 보면서 일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이가 자주 자리를 비우는 탓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저고요. 우리 애가 사업 하나 제대로 해보겠다 뛰어다니는 게 지금 거슬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냐? 지금까지 내 자식이 돈 못 벌다가 이제서 돈 벌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찰싹 붙어서 팔자 한번 펴보겠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무슨 빈대예요? 그 사람 옆에 찰싹 붙어서 팔자를 펴긴 뭐 어떻게 편다 그래요? 솔직하게 지금까지 제가 번 돈으로 지내왔다 이렇게 대박까지 난 건데 팔자 핀 사람은 어머님 아들 아닌가요? 대뜸 찾아온 시모라는 사람이 갑자기 저를 마치 빈대 취급을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장사가 잘 되게 만든 것도 누구 덕분인지 하나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 제 입에서 시모가 원하는 자기 말만 잘 듣는 착한 며느리 같은 말이 나갈 리가 없었죠. 뭐라고? 너 말 다 했냐? 나 이렇게 니년이 팔자 피는 거 못 보겠으니 당장 우리 애랑 이혼해라. 그리고 어딜 어른을 가르치려 들어? 네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고 네가 대학 교수라도 된 것 같으냐? 어디 부모 잘 본 덕을 우리 앞에서 뽐내려고 그래? 지금 뭐라고요? 이혼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제가 당장 이혼하자고 하면 어머님 아들이 제 위자료 줄 돈은 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일했던 임금 전부 줄 수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시고 이혼하란 말 꺼내시죠. 어디 사람이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 정말 아무 말도 못하는 줄 아시나? 우리 애가 너한테 왜 위자료를 줘야 해? 우리 장남이 변호사인 거 다 알면서 지금 이렇게 나한테 시비 거는 거지? 반대로 네가 위자료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넌 어쩔 거냐? 과연 그럴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있었던 일만 되짚어봐도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당신 아들이라는 인간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시모는 제 말에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식탁에 있던 물컵을 집어던지곤 나가버리더군요. 지금까지 참아온 게 다 억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의 뒤에는 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까맣게 모르는 사람한테 이혼하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잘난 장남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도 뒤집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서 저는 남편에게 이런 기막힌 말을 하는 시모의 행동을 말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엄마한테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엄마가 그래. 그리고 요즘 나랑 엄마 사이 좋다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그냥 당신이 딱 굽히고 들어가. 그럼 엄마도 지금처럼 나한테 빌부터 살려 한다 그런 말 안 할 거 아니야. 뭐? 당신 지금 그게 당신 어머니란 사람한테 이혼 소리 듣고 온 마누라한테 할 말이야? 당신은 대체 내가 뭐로 보여? 지금 성공이 다 당신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아? 뭐라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지. 당신은 뭐 부동산 그거 가게 하나 알아온 것 말곤 아는 게 뭐가 있어? 나처럼 사업도 다양하게 해보고 경험도 많은 사람이 가게 하니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 모르고 하는 말은 아니지? 내가 볼 땐 지금 성공이 모두 당신 능력 덕분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 친구라는 사람이 당장이라도 발 빼겠다 하면 당신은 지금 가게 어떻게 운영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은 있어? 그리고 다른 가게들 다니면서 지금 내 가게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은지 뭐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한 적은 있냐고. 당신 지금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래? 당신이란 사람은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보다가 심심하니까 가게 나와서 카운터나 보는 주제에.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당신이 도대체 애 키우는데 도와준 게 뭐가 있어? 집에 생활비를 한번 가져다 주기를 했나? 그렇다고 애를 제대로 보기라도 했나? 세상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 다들 내가 보살이라고 할걸? 이딴 무능한 인간을 남편이라고 그래도 잡고 살아준걸? 이런 놈을 남편이라 두고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겠다 엄마한테 부탁까지 했던 제 자신이 모자란 사람 같았죠.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날 이후로는 남편의 고깃집을 당분간 나가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애만 보고 있었죠. 분명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내 새끼를 보고 있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더군요.
그렇게 밤을 꼴딱 새는 날이 많아졌고, 거기에 남편이라는 놈은 그날 이후로 집에 아주 늦게 들어오는 날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이에 생긴 균열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평소에 가게 때문에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랑 지금의 남편은 뭔가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예전엔 가게가 늦게 끝나 들어오면 자기가 일한 티를 팍팍 내면서 고생했다며 온갖 생색을 내던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늦은 시간 조용히 들어와서 자고 있는 제 옆에 조용히 들어와 잠만 자다 나가는 그 모습이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죠.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뭔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몰래 자는 척하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잔뜩 취해서 방에 들어와서는 전화를 하더군요. 아, 그렇다니까. 이번에 본 여자는 카페 프랜차이즈, 어디야, 큰데, 그걸 3개나 운영하고 있더라니까. 우리 마누라는 이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고깃집 직원이나 다름없는데, 만났는데 어찌나 비교되던지. 난 이렇게 성공할 동안 걔는 뭐 했나 싶더라고. 이러면서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고 돈 좀 벌었다고 180도 변한 모습으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담는 남편을 보니 단번에 화가 머리 끝까지 뻗는 걸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런 제 마음을 알긴 하는지 술이 잔뜩 들어간 남편의 입은 쉬지를 않더군요. 진짜 요즘은 마누라라는 사람 여자로도 안 보인다니까. 네 말 들을 걸 그랬어. 괜히 결혼할 때 혼인신고해서 이젠 진짜 이혼하려면 어느 한쪽이 제대로 무너질 때까지 헤어지지도 못할 거 아냐. 내 얼굴에 이 재력이면 여자 하나만 끼고 살기 아까워 죽겠는데. 당당하게 바람을 피고 많은 여자를 거느리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말하는 남편. 손발이 하얗게 질린 채로 부들부들 떨렸지만 어차피 술이 잔뜩 들어간 남편에게 방금 있었던 일 말해봤자 통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기에 저는 두고 보자 싶은 마음에 그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고 남편이 밖에 나가자마자 엄마한테 전화했죠. 여보세요? 엄마 뭐해요? 일단 다른 말 안 하고 한 가지 부탁만 할게요. 최서방 가게 이번 달 끝나고 빼버려요. 나 이 인간이랑 당장이라도 이혼할 거니까 괜찮은 변호사도 있으면 한 명 소개시켜 주시고요. 대뜸 가게를 빼라는 제 말에 엄마는 놀랐고 이혼을 입에 담는 저의 말에 한 번 더 놀라셨죠. 단호한 제 말에 엄마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짐작했는지 조용히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어? 갑자기 잘 되는 가게를 왜 빼라는 거니? 그리고 이혼은 또 뭐야? 최서방이 너한테 무슨 몹쓸 짓이라도 했어? 그런 거야? 그런 거면 당장 지금이라도 말해. 내 그 놈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전 그날 시모에게 당했던 일, 이후 남편이 시모의 소개로 여러 여자와 선을 보고 다니는 일을 얘기했죠. 그날 밤 남편이 잔뜩 취한 채로 통화하던 그 사람의 목소리는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 지금까지의 내막을 다 들을 수 있었거든요. 최서방? 아니, 그냥 그놈이라고 해. 그놈도 아주 곱게 쳐주는 거니까. 엄마,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알아? 지 자식이랑 나 먹여 살리겠다 사업 말아먹고 제대로 집엔 돈 한 푼 안 주더니 이제는 지 엄마가 돈 좀 잘 번다고 급에 맞는 여자 만나라 해서 아주 차려입고 선까지 보고 다닌다더라? 뭐라고? 지금 너 뭐라고 했어? 감히 집에 자식이랑 아내를 두고 밖에서 여자를 만나러 다녀? 그것도 선? 사돈은 대체 정신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니? 엄마도 알잖아. 시어머니 허세란 허세에는 아주 미친 사람인 거. 남편 가게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눈이 번쩍 뜨였나 보지. 나도 이번엔 도저히 그냥 안 넘어가려고. 애야 그냥 내가 키우고 이젠 이 징글징글한 인간이랑 이혼하려고. 엄마는 이런 제 이야기를 듣더니 단번에 제가 했던 부탁을 알겠다며 들어주었고 우선 제 입으로 먼저 남편에게 얘기하라 그러더군요.
일단 반응부터 보자고 말이죠. 그래서 엄마와 이야기도 다 됐겠다 싶어 그날은 곧장 남편이 운영하는 고깃집에 갔습니다. 분명 저보다 한참 전에 나간 양반이 아직도 가게엔 도착을 안 했더군요. 심기가 불편한 채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젠 아주 대놓고 가게의 여자를 떡하니 끼고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제가 있으니 퍼뜩 잡고 있던 손을 놓고 그제야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당신 아주 내가 없으니까 살판이 났구나. 일단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서 온 거니까 거기 좀 앉아서 나랑 얘기 좀 하자. 피차 나도 당신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 우리 짧게 끝내. 나랑 무슨 할 말이 있는데? 당신 혼자 그렇게 화내고 가버리고 다음날부턴 가게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뭐 나한테 사과라도 하게? 사과? 내가 당신한테 무슨 사과를 해? 사과할 사람은 당신이겠지. 뭐 이젠 그 사과도 필요 없지만 말이야. 아무튼 잔말 말고 이번 달 내로 이 가게 정리해. 집주인한테 연락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가게를 어떻게 정리해? 당신 집주인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잘 돌아가는 가게를 빼란 소리를 해? 혹시 그 집주인이란 사람이랑 짜고 쳤니? 당신 이거 사기야. 제대로 부동산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기간도 한참 남은 걸 내가 왜 빼? 남편은 여자를 끼고 왔으면서도 아주 당당하더군요. 그리고 계약 기간을 운운하며 자신은 절대 가게 못 빼겠다고 하는데 아주 기가 찼습니다. 변호사도 부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나 가게 못 빼. 계약 기간이 떡하니 있는데 내가 왜 빼야 해? 뭐 나랑 법적 공방이라도 하고 싶으면 억지로 밀어붙이든가. 우리 형이 변호사인데 내가 아쉽겠어? 주인이란 인간이 더 아쉽겠지. 내가 뭘 짜고 쳐. 당신이 법적 공방이라는 어려운 단어도 알아?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아주 여자랑 하하호호 재미가 좋은데 그대로 재밌게 놀러나가지 그래? 자식도 있는 사람이 그러고 다니고 싶어? 당신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제가 이제는 같이 들어온 여자를 겨냥해 말을 하니 남편은 당황하더군요. 그러나 더 당황한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는 있는지조차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에 자식까지 있단 소리를 듣더니 단번에 안색이 변해서 나가버렸죠. 아마 제대로 자기 상황도 말하지 않고 만남을 가진 것 같더군요. 왜 갑자기 쓸데없는 말하고 그래? 난 단지 당신이 이 가게 주인이랑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 말 듣고 의심하는 거지. 나 가지고 사기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친하긴 하지. 그것도 엄청 가까운 사이. 당신이 원한다면 그 법적인 부분도 내가 잘 전달해 줄게. 왜? 우리가 못할 줄 알았니? 그렇게 말하고 남편의 가게를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당장 친정으로 갔죠. 남편에게는 문자로 이렇게 말하고 말이에요. 현장도 나한테 바로 들켰는데 그냥 우리 이혼해. 애는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걱정 말고. 어머님도 당신이랑 이혼하라 그렇게 성한데 잘 됐네. 그리고 가게는 월말까지 당장 안 빼면 아마 좋은 꼴은 못 볼 테니 알아서 해. 남편은 제 문자 직후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아줄 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친정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날 당장의 시모와 함께 손잡고 찾아와 문을 두드리더군요. 그 소란에 부모님과 저 모두 놀랐지만 엄마는 침착하게 문을 열어 그 둘을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대화로 조용히 풀어보려 노력하셨죠. 화를 참으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시모의 반응에 금방 그 다짐은 무너지고 말았지만요. 아니, 애를 데리고 이렇게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면 가게 하는 제 자식이 어떻게 쫓아가라고 이렇게 행동합니까? 사도는 대체 애를 어떻게 교육시키신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 따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다녀도 된다. 그런 교육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사도는 자식한테 그런 걸 가르치는 모양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이미세요. 자식 교육 제대로 하셨다면 이렇게 나오실 수 없을 텐데 말이에요. 뭐라고요? 뚫린 입이라고 지금 말 다 했습니까?
자기 자식이 대뜸 저지른 일 처리할 생각은 안 하고 왜 남의 자식 불륜 저지른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 그럼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남자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놈이 나가서 선보게끔 자리를 주선해주는 게 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이 맞나요? 제 자식 더 이상 그런 사람들 속에 보내고 싶지 않으니 이쯤 하시죠. 지금이라도 당장에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고소하기 전에. 당신들 이거 거의 결혼 사기 수준인 건 알고 하는 짓들이야? 뭐, 결혼 사기? 이 아줌마가 말이면 난 줄 아나. 우리 집에 변호사 있는 거 그새 잊으셨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디 깜빵 한번 가고 싶어? 그렇게 당당하면 당신네 잘난 아들 데리고 와서 고소를 해. 왜? 우리가 변호사 선임도 제대로 못할 만큼 못 사는 걸로 보여? 착각도 유분수지. 우리가 당신들보다 곱절은 더 잘 사니까 그깟 가짜 명품도 제발 버리고 와서 말을 하든가. 엄마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고 시모의 옷차림새까지 지적하며 윽박지르셨죠. 저는 몰랐습니다. 시모가 가진 명품들이 전부 가짜라는 사실을 말이죠. 시모는 엄마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아주 약이 올라 죽으려 하더군요. 그게 바로 엄마가 한 말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도 까맣게 모른 채로 말이에요. 시모가 엄마한테 밀리는 듯 하자 갑자기 입을 연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장모님, 그래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그렇게 하루 실수했다고 어디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게 틈이라도 만들어주던가요. 당신은 뭐가 잘했다고 입을 열어? 그리고 당신이 변명하는 거 내가 듣고 있어야 할 이유는 있고? 내가 가게 당장 빼라고 했지?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 하루 만에 정리는 하기 힘들지만 이번 달까지는 빼줘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장모님이랑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날 같이 들어온 사람은 그저 사업차 만난 사람이야. 당신 하는 말에 오해하고 그렇게 나가버려서 내가 사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남편이 제게 윽박지르듯 말하자 아빠가 나서려 했지만 그런 아빠를 막고 엄마는 서류를 하나 턱하니 남편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일단 내 딸을 위해서라도 그 가게에선 당장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이렇게 같이 얼굴 보고 얘기하기도 싫거든. 그리고 장모님? 어디서 장모님이란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 내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엄마가 내민 서류를 본 남편은 파랗게 질려갔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옆에서 슬쩍 서류를 보던 시모는 그대로 넘어갈 듯 하얗게 질려버렸죠. 당신 왜 지금까지 가게 주인이 장모님이라고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장모님이 어떻게 그 상가 건물을 가지고... 당신 정말 웃긴다. 내가 언제 우리 집이 못 산다 말한 적이나 있었어? 분명 그냥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시작한 관계였지 않아 우리? 그리고 당신 돈도 안 주고 그렇게 힘들 때 언제 한번 나한테 도움이라도 된 적은 있어? 내가 언제까지 당신이란 무능한 인간 참고 살아줘야 해? 남편이라는 인간은 부동산 서류에 적힌 엄마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라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왜 자기한테 지금까지 말 안 했냐면서 말이죠. 저는 저와 엄마의 판단이 옳았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알렸다면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으니 말이에요. 아니 사돈이 얘 가게 주인분? 그렇다면 얘한테 가게 빼라고 했다는 사람이 바로... 그래요. 접니다. 어디 감히 우리 금쪽 같은 자식 뒤통수 후리는 놈한테 그 가격에 가게를 내줍니까? 내 자식이 가게 한다니까 그 가격에 해준 겁니다. 도대체 세상을 뭐라고 생각하고 사는 건지. 아이고, 제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켰습니다. 예? 한 번만 봐주세요. 너도 얼른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사과드려라. 시모는 정말 손바닥 뒤집듯 무릎을 꿇고 엄마 앞에서 빌기 시작하더군요. 남편도 빨리 사과하라며 남편의 바지가랑이까지 질질 끌면서 말이에요. 그마저도 남편은 아직 상황 판단이 덜 됐는지 멍한 표정으로 그저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고만 있었죠. 너 당장 와서 빨리 사과하라니까.
아이고, 사돈. 제가 방금은 흥분해서 실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 제가 절대 선보라 해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업한다는 사람 소개해준다는 게 그만. 됐고, 저는 이미 말했습니다. 이번 달 내로 가게 정리하시고 제 건물 전부 원상복구 해놓으세요. 계약 기간 못 채운 것들은 내가 다 배상해 드릴 테니 제발 제 자식 눈앞에서 꺼지라고요.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신대. 얘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다, 응? 저 멍청한 놈이 그 가게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 수 있겠니? 손주 녀석도 어떻게든 잘 키워야 할 거 아니냐. 쟤가 돈을 벌어야 너도 양육비 받아쓰고 그러지. 제 딸 물고 늘어지려 하지 마시고 당장 그 가게 정리하고 봅시다. 어차피 이 결혼도 조만간 없던 사이가 될 거니까 말이에요. 시모는 엄마 앞에서 무릎까지 질질 끌며 미안하다 사과를 100번도 더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 뒤로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습니다. 이혼할 수 없다 버티는 남편 때문에 결국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고 판사는 당연히 지금까지의 일을 토대로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죠.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도 제 명이었고 가게도 제 명의로 된 거였거든요. 모두 제 통장을 거친 거래였으니 제 재산이라 돌려받는 건 당연했고 아버지로서 직무유기도 있었으니 위자료도 두둑히 저에게 챙겨줘야 했죠. 남편은 이럴 수 없다며 다시 자기가 잘해보겠다 바짓가랑이 붙들고 울며불며 빌었지만 봐줄 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경제권까지 잃은 남편에게 아이를 맡길 순 없었으니 자연스레 아이의 양육권도 제게 돌아왔죠. 아이도 그런 아빠와 같이 살기 싫다고 제게 말했고요. 저런 무능하면서도 돈 앞에서 허황된 꿈에 잔뜩 젖어 사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달고 살았던 제가 한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고 긴 제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요즘은 아기 낳기 전엔 혼인신고도 안 하는 부부가 많다는데 제 일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많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와서 그런 건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청자님들에게 항상 행복한 일들만 잔뜩 생기시길 기도해 봅니다.